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생존까지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경제적 생존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항상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우선 재정 건전성은 국가 채무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채무 규모를 GDP로 나눈 비율 형태로 계산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분자와 분모 각각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감안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만약 재정 정책이 소극적이라면 분자인 국가 채무 규모는 단기적으로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경제 충격이 잠재 성장률을 훼손시켜서 분모인 GDP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 건전성은 현재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시장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심각한 충격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모인 GDP가 위축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분모인 GDP의 위축을 성공적으로 막아낸다면 분자인 국가 채무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 비율은 위기 대응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원리 때문에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분자인 국가 채무 규모를 줄이기 위해 긴축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분모인 GDP가 더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 정책과 재정 건전성의 실제 관계는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유지가 경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경제적 생존과 존엄성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보건 정책이 취약 연령층과 중증 환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 정책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대량 실업이나 빈곤층 확대와 같은 비인도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사례는 대공황을 비롯해서 인류 역사상 여러 차례 반복된 바 있습니다. 그런 잘못을 똑같이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만큼은 재정 정책이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해서 방역과 경제 사이의 선택이라는 잘못된 딜레마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